안녕하세요. 꿈을 주는 보자 차대입니다. 좋아서 진행시켜. 그렇지. 자, 이번 시간에는 셀링 프로세스 지식편입니다. 두 번째. 아니죠. 첫 번째죠. 첫 번째. 노출 유입 전환. 셀러 학개론에서 노출 유입 전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 얘기했었고, 자, 노출 유입 전환. 우리가 노출 유입 전환에 대한 기본 어느 정도의 개념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린 소비자였기 때문에. 자, 소비자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을 한번 우리는 소비자 입장에서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이게 핸드폰과 연결인데, 핸드폰과 연결은 뭐야? 핸드폰과 연결은 이 메시지를 컴퓨터 상에서 주고받을 수 있다는 점이 엄청나게 편리해요. 그래서 제가 꼭 서브폰으로 핸드폰과 연결이 되는 폰을 구매하셔라. 안드로이드 폰만 가능하고, 그 다음에 S10 이후의 제품들만 핸드폰과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메시지, 그 연결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한번 또 다뤄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노출 유입 전환에 대한 것들이 중요하니까 이야기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핸드폰과 연결해서 제 핸드폰이랑 연결해 보겠습니다. 팡. 네, 들어가 볼게요. 자, 이거 쿠팡이죠. 자, 고객 입장에서 우리 한번 수세미 한번 사봅시다. 스펀지 수세미. 스펀지 수세미를 검색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그 다음에 대표님은 어떻게 하세요? 바로 이렇게 밑으로 내리시나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저는 로켓 와우 회원으로서 저는 로켓 필터를 거의 항상 거는 편이에요. 저는 그래요.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스펀지 수세미가 필요하고, 스카치 브라이트 이거 좀 제일 유명하죠. 근데 굳이 저 정도까지는 필요 없고, 그냥 좀 빨간색이 잘 안 보이는,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은 매운 걸 많이 먹다 보니까 수세미가 빨개지는 경우가 많죠. 그냥 코멧 거 산다고 칠게요. 자, 이 상품을 선택을 했어요. 저는 머릿속에 소비자로서 수세미, 스펀지 수세미가 필요했고, 그 다음에 저는 요리사니까 너무 잘 알잖아요, 요리에 대해서. 한식은 설거지 하다 보면 빨간색이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물드는 게 싫기 때문에 처음부터 빨간색 스펀지를 사요. 그죠? 그리고 가격이 굉장히 괜찮죠? 그리고 썸네일도 빨간색인 게 탁 티가 나게 잘 들어가 있고, 10개입이라는 게 눈에 딱 들어오진 않지만, 뭐 10개입까지 보면서 이걸 선택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리뷰와 가격과 색깔을 보고 저는 이 상품을 클릭할 것 같아요. 자, 수세미 살 때 사실 저는 이 밑으로 이렇게 안 내려가요. 어차피 수세미잖아요, 그죠? 어차피 수세미이기 때문에 바로 상품 상세 페이지를 굳이 보지 않을 것 같아요. 저라면 그냥 바로 구매했어요. 저라면. 뭐지, 링크 연결이 되네? 우와. 이게 링크 연결 해놨네요. 저는 몰랐어요. 자, 리뷰 보죠. 리뷰도 뭐 그냥 쓱 한번 훑어보고 맙니다. 뭐 일일이 다 하나하나 보지 않고. 왜냐? 수세미잖아요. 뻔하게 뭔지 알잖아. 굳이 그렇게까지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아도 될 제품인 걸 뻔히 알기 때문에 그냥 바로 구매를 누를 것 같아요. 그쵸?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고객의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대표님도 이런 식으로 흘러가죠. 물론 뭘 사냐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수세미처럼 저관여 제품, 그러니까 구매하는데 뭐 딱히
대단한 고려가 필요 없는 저관위 제품의 경우는 그냥 가격 보고 리뷰 괜찮으면 사는 편이죠. 대다수의 고객이 그렇게 움직이고 대표님도 저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고객의 구매 여정은 모든 고객이 다 일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겠지만 대다수 그런 식으로 움직여요.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일단은 수세미가 필요해졌어요. 그죠? 그래서 수세미가 필요한데 집에 수세미가 필요한데 나는 이번에는 스펀지 형태의 수세미를 한번 사봐야지 라는 생각을 갖고 흥미를 갖고 사겠다고 머릿속으로 결정을 하죠. 처음부터 색깔을 설정하진 않았어요. 단순히 스펀지 수세미가 필요하다 라고만 생각을 했었죠. 그러고 살까? 그래, 쿠팡으로 사자. 왜? 뭐 비싼 거 아니니까 6,000원짜리잖아요. 기껏 해봤자 10,000원 안팎일 거고. 그래, 쿠팡으로 사자. 쿠팡 앱을 키죠. 그리고 검색을 해요. 뭐라고? 이걸 사기 위해서 뭐라고 검색해야 될까요? 스펀지 수세미라고 검색을 하겠죠. 이미 그렇게 검색을 했었고. 그래, 이거 상품 괜찮네 라고 생각이 들고 빨간색이고 확인하고 리뷰 꽤 많고 가격 괜찮고 클릭. 이거 괜찮은가? 나름의 평가도 하죠. 그러니까 상세 페이지를 보고 평가를 할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 리뷰를 보고 평가를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다른 상품을 보고 평가를 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장바구니에 2개를 담아놓고 3개를 담아놓고 이제 보면서 이 중에서 선택하고 나머지는 장바구니에서 빼고 이런 식으로 사시는 분들도 있죠. 저는 수세미 사면서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대표님은 어떠세요? 대표님도 수세미 사면서 장바구니까지 넣어가면서 3개를 비교하고 구매하시나요? 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이거 사자 결정을 하고 구매를 하게 되죠. 이게 고객 구매 여정이에요. 고객 구매 여정이 되게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판매자 관점에서 한번 봐보자고요. 이제 판매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판매자는 이제 노출 유입 전환의 개념으로 진행을 해요. 자, 고객이 쿠팡 앱을 켜서 검색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쿠팡 상품 등록과 쿠팡의 상품 등록을 해야 되고 키워드를 입력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쿠팡의 상품 등록을 하는 건 뭐 어떻게 해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이 뻔하죠. 쿠팡의 상품 등록을 하면 돼요. 근데 키워드는 뭘 꼭 입력해야 될까요? 스펀지 수세미라는 단어는 꼭 상품명이 있어야 되거나 상품명이나 태그에는 들어 있어야겠죠. 왜? 이 키워드가 없으면 검색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 이 상품을, 내 상품을 사기 위해서 스펀지 수세미라고 검색할 거기 때문에 내 상품과 내 상품에는 스펀지 수세미가 있어야 됩니다. 자, 저는 로켓 필터를 설정을 해요. 저는 거의 100% 설정을 해요. 로켓 필터를 넣고 그 다음에 썸네일을 보고 그 다음에 가격을 보고 저는 리뷰수를 보는 편입니다.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이러한 고려, 여러 가지 상품 중에서 그 상품을 클릭하는 건, 유입되는 건 같은 개념입니다. 썸네일을 클릭하는 것과 유입은 같은 개념인데 우리가 이때 이 상품명 읽었나요? 이게 30개짜리라는 거 읽었나요? 뭐 읽을 수도 있어요. 이게 8개짜리, 얘는 8개짜리인데 9,000원이고 얘는 10개짜리인데 6,000원이잖아요. 이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는 이 개입, 몇 개입인지를 좀 읽는 편이고 그 다음에 한 개당 얼마, 한 개당 얼마라는 이 가격을 보는 편입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 이 개수랑 한 개당 얼마가 개수를 잘 안 보고 이 한 개당 얼마를 보죠. 한 개당 얼마. 이걸 많이 보죠. 이제 뭐 리터당 얼마도 있고 그람당 얼마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단위당의 가격을 비교하기 쉽게 표현을 해놨죠. 가격 비교하는 사람 입장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되게 좋은 모양새인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우리는 썸네일을 봤고요.
리뷰도 봤고요. 가격도 봤어요. 하지만 상품명은 읽지 않았죠. 그쵸? 이게 소비자의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보여주는 게 그거밖에 없기도 해요. 보여주는 게 그거밖에 없는데 뭘 볼 수가 없잖아요. 더. 그죠? 무료 배송이고 다 무료 배송이고 다 로켓이고 뭐 비교할 거리가 없어요. 얘네들끼리는 다 똑같이 무료 배송에 리뷰가 뭐 누구는 10,000개가 넘고 누구는 1,000개가 넘고 누구는 500개가 넘고 이 정도 차이일 뿐이지. 그쵸? 그러면 썸네일이 이쁜 걸 클릭하기 나름이고 원하는 색깔을 클릭하기 나름입니다. 그게 유입입니다. 자, 그러면 상세 페이지를 보고 이제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죠. 상세 페이지를 보고 살 상품도 있고 상세 페이지 안 보고도 그냥 사도 되는 상품이 있고 하죠. 그래서 이때 전환이 이루어지는 건 그러니까 구매죠. 구매가 이루어지는 건 마지막에 리뷰와 상세 페이지를 보고 결정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렇게 10,000원짜리면 굳이 뭐 장바구니 넣어가면서까지 비교할 필요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3만 얼마짜리야. 예를 들어서 5만 얼마짜리야. 그럼 장바구니에 넣어서 비교할 만한 가치는 있죠. 때문에 리뷰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리뷰를 제2의 상세 페이지로 부릅니다. 제2의 상패예요. 전환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사람이 구매하는 데까지 설득되는 개념은 상세 페이지를 읽고 리뷰까지 읽고 전환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리뷰도 우리는 준비를 해야 돼요. 무슨 준비? 고객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아니까 우리는 그에 맞춰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앞단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노출하기 전 상품 등록 앞단에는 시장조사가 있었겠죠. 사람들이 수세미를 많이 산다는 걸 알고 요즘에 어떤 수세미가 혹은 스펀지 수세미가 좋다는 걸 알고 우리는 시장조사를 하고 상품 등록을 했고 그러면은 고객이 이쪽으로 다닌다는 걸 우리는 조사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쿠팡에 상품 등록을 하고 스펀지 수세미로 키워드를 넣고 로켓에 혹은 그로스에 입점을 시키고 썸네일도 클릭하고 싶은 썸네일을 만들어주고 리뷰 수도 어느 정도는 채워주고 가격도 시장가에 맞춰야 되고 상세 페이지도 경쟁자에 비해서는 떨어지지 않아야겠고요. 리뷰도 좋은 리뷰들이 꽤나 있어야겠죠. 이런 것들이 판매자들이 해야 하는 작업들이에요. 근데 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지만 판매자의 모든 행위는 고객의 행동에서 나오는 거예요. 고객이 수세미가 필요하다고 해서 많이 검색하니까 이 시장조사에 스펀지 수세미에 대한 검색 수가 많고 우리는 그걸 시장조사에서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경쟁자들이 다 회색, 까만색, 노란색 스펀지만 하니까 나는 그러면 분홍색, 빨간색 느낌의 상품으로 진행을 해야지 하면서 들어가는 개념이에요. 이게 시장조사가 됐죠. 고객이 그렇게 흘러가니까 우리도 그거에 맞춰서 반응해서 판매를 하는 겁니다. 고객은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고객이잖아요. 매스, 군중이야. 이 군중이 좋아하는 것들은 어떻게 하면 정규 분포를 따라가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법한 것들을 우리는 취급을 합니다. 이런 신기한 거, 양쪽 극단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거는 사실 잘 취급하지 않아요. 구매 대행은 양극단에 있는 걸 취급하죠. 구매 대행 업자는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자, 이게 구매 여정과 구매 여정에 따른 판매자의 반응이에요. 자, 퍼넬 깔때기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인지 고려 평가 결정 구매까지 여기까지를 우리는 많이 봤고요. 그 뒤로는 CS의 개념입니다. CS의 개념은 브랜드, 스몰 브랜드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 CS, 고객의 이 지원과 추천, 전도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고 그들이 불편하다고 하는 지점들을
CX를 통해 알아내고 다음 상품에 반영함으로써 시장보다 더 앞서게 좋은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몰 브랜드와 브랜드 입장에서는 CS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지만 우리는 여기까지는 굳이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초보잖아요. 초보는 굳이 내 상품을 브랜드화 시킬 것까지 고려하면서 진행하기에는 아직 우리 실력이 부족해요. 자, 그래서 이 퍼넬이라는 개념은 한 번씩 쭉 읽어보면 다 아는 내용이에요. 문제를 느끼면 나 이거 필요할까? 그럼 관심이 생기면 괜찮아 보이네? 비교 중이야? 어떤 게 더 좋을까? 결정을 해요. 이거 사야겠다. 사용 중이야? 잘 산 걸까? 계속 쓰면서 느끼죠. 계속 잘 샀는지를. 그러고 계속 쓰다 보다가 좋고 하니까 공유하게 되고 얘 계속 써봤는데 나 지금 이거 3번째 사잖아. 와, 이거는 진짜 가격 대비 최고야. 이런 게 추천하기 시작하죠. 이것들이 고객의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나 이거 필요할까? 유튜브 영상 스크롤 하다가 친구의 추천으로 들어서 광고에 대해서 노출이 돼서 인식을 처음에 하게 돼요. 알게 됐어. 그럼 관심이 생기는 거야. 이제 조금 알게 되고 찾아보고 그 브랜드가 뭐였지? 블로그가 뭐였지? 검색창에 제품을 쳐보기도 하죠. 그러다가 가격 비교 사이트에 방문도 하고 별점 꼼꼼히 막 후기 보시는 분들 계시죠? 장바구니 넣어서 고민도 하죠. 그러고 샀어요. 살 때는 쿠폰이나 할인 혜택이 있으면 더 잘 사요. 당연히. 당연하잖아. 뭐 1,000원 깎아주다는데 할인 쿠폰 당연히 받아야죠. 결제, 구매 버튼으로 클릭하게 되죠. 제품을 실제 써보고 사용법도 검색을 해보고 고객센터나 Q&A도 보기도 하죠. 그리고 SNS나 쇼츠에 올라와 있는 것들도 확인을 하기도 하죠. 리뷰도 작성하고 지인에게 추천까지 해서 SNS에 후기까지 올립니다. 자, 이게 고객의 구매 행동이에요. 그러면 이 구매 행동을 판매자의 관점에서 보면 뭐예요? 저렇게 우리가 하면 돼요. 판매자가 유튜브나 인스타 영상을 올리면 되고요. 판매자가 친구들에게 지인 추천,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판매자가 광고를 돌리면 돼요. 판매자가 브랜드명을 기억하기 좋게 만들고요. 블로그나 리뷰 콘텐츠를 만들어요. 판매자가. 검색창에 제품명을 쳐보죠. 제품명이 쳐볼 수 있게 그 이름을 내 상품에 광고를 넣어서 혹은 내 상품명에 그 제품명을 넣어서 판매를 하죠. 당연히 그래야 되지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격 비교 사이트에 방문할 거 아니에요. 그 가격 비교 사이트에 내 상품을 올려놔야겠죠. 사이트가 여러 개잖아요. 어디에 그 사람이 들어와서 검색할 줄 알아요. 그죠? 후기, 별점을 꼼꼼히 읽겠죠. 우리도 후기, 별점을 꼼꼼히 만들어 놔야겠죠. 장바구니에 넣고 고민하겠죠. 이건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겠네요. 장바구니에 들어있는 걸 우리가 어떻게 푸시할 수 없으니까. 근데 장바구니에 넣어놓은 걸 광고를 더 돌리는 광고가 있어요. 대다수의 광고는 장바구니에 넣은 걸 더 푸시하는 광고가 돌아가게끔 되어 있긴 해요. 또한 쿠폰 할인 혜택을 주면 더 잘 사잖아. 그럼 쿠폰 할인 혜택을 우리는 줘야죠. 결제 수단을 선택하기 좋게. 결제 수단을 우리는 굳이 우리가 그걸 설정할 수 없지만 결제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수단이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수단을 만들어 놔야겠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오프라인 장사를 하는데 현금만 받을 수는 없잖아요. 왜냐? 사람들이 다 카드 결제하고 삼성페이 쓰고 나도 그렇게 삼성페이를 준비해 놔야겠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판매자는 고객의 행동에서 비롯돼서 우리는 거기에다가 덧대서 트리거를 만들어야 돼요. 구매 버튼 클릭하는 게 쉽게끔 구매 버튼을 크게 만들어야겠죠. 이미 쿠팡 그렇게 해놨어요. 실제 제품을 사용해 보겠죠. 그러면 우리도 체험단을 통해서 실제 사용한 사람들이 유튜브나 인스타나 블로그에다가 리뷰 콘텐츠를 올리게끔 만들어야겠죠. 사용법을 검색을 해보네? 생각보다 사용법 검색을 많이 하네? 그럼 사용법을 콘텐츠로 만들어서 올려놔야겠죠. 어떻게
말이 다 똑같죠? 고객이 고객센터나 Q&A를 본대요. 그럼 나는 고객센터나 Q&A를 운영을 해야겠네요. Q&A가 그거잖아요. 자주 물어보는 질문. 자주 물어보는 질문을 상세 페이지 제일 하단에다 만들어 놔야겠네요. 리뷰를 작성하네요. 지인에게 추천을 하네요. SNS 후기를 올리네요. 다시 앞으로 돌아간 거죠. 우린 이걸 이미 했으니까 전에. 자, 고객의 행동에 따른 판매자에는 그 각각의 트리거를 생성해 놔야 됩니다. 이게 마케팅이에요. 각각을 지금 제가 말한 내용들이 다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마케팅을 잘 보면 모든 마케팅의 본질과 그 뿌리는 고객의 행동에서 와요. 고객의 생각에서 오고. 고객이 생각하니까 행동한 거죠. 어쨌든 어떠한 행동을 하는 때 판매자가 그걸 미리 알고 거기 가서 판매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타고난 장사꾼이죠. 고객이 거기 있을 걸 어떻게 알고 거기서 판매를 하고 있을까? 온라인 쇼핑은, 온라인 사업은 대표님 오픈북이에요. 모든 정보가 다 공개돼 있어요. 오픈북 테스트예요. 검색하려면 다 나오고요. 찾아보려면 모든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게 또 온라인이에요. 근데 이 개념을 알아야지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노출, 유입, 전환에 대한 개념은, 이 개념은 고객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야 사용할 수 있고요. 고객의 움직임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기서 돈을 더 벌 수 있을까를 고민을 더 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라고 얘기하는 것보단 어떻게 하면 그 사람한테 가치를 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야겠죠. 우린 마인드잖아. 배웠잖아. 그런 식으로 해나가는 게 올바른 판매자의 관점이고, 마케팅의 시작은 고객의 행동에서부터 온다. 자,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